정보 보안과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의 최신 이슈와 혁신 기술을 다루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채널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6일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과연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드요. 골드 금. 금이 왜 가치가 있을까요? 금은 채굴에 의해서 금이 찾아지는데 금이란 것은 그래서 희소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한번 채굴된 금은 이것이 녹슬거나 부패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은 은행을 통해서건 스위스 비밀 창고를 통해서건 아니면 개인의 어떤 가정의 어떤 그런 금고를 통해서건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이 도둑이 쉽게 가지고 가버린다. 그러면 금의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는 것은 희소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항상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과연 디지털 골드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비트코인은 희소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안전하게 수십 년, 수백 년 원한다면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요, 비트코인을 저장하는 장치를 운영을 합니다. 그것이 비트코인의 풀노드인데요. 그 풀노드가 계속 운영될 수 있어야지만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과연 풀노드에서 안전하게 계속 저장될 수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더리움과 같은 유틸리티 코인이 아닙니다. 즉,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어떤 웹3 또는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한마디로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의 코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단지 저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맥시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비트코인을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어떤 이더리움처럼 서비스를 좋게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을 장점을 나열하면서 이래서 비트코인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오 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특징은요, 비트코인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보면은요, 편리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겁니다. 금에 비해서요. 비트코인을 구하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주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금고가 없어도, 금처럼 개인 금고가 없어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 100년 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말 그런가? 이 보관 문제는 좀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더 쉬운 인증이라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비트코인이 진짜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총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금을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금은 우주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지구에서 금이 채굴이 더 이상 할 게 없으면은 그 인접 소행성으로 가서 금을 키우면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지 봅시다. 비트코인은 이 사람들 비트코인 가격 오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일반 사람들이 여전히 위험한 투자로 간주를 합니다. 자, 오를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투자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게 과연 그 비트코인 맥시스들이 이야기하는 디지털 금의 지위를 얻으려면은 금처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인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여기 있죠. 비트코인. 금이 여기 있습니다. 금은 딱 보면은 누구든지 이 가치는, 금의 가치는 보통 사람이 또 식별 가능합니다. 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류가 이 금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래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렀지만은 여전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뭘 보고 비트코인이 정말 가치 저장 수단이 되는가 판단하려면은 암호화폐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죠. 블록체인 네트워크,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봐야 됩니다. 체인 네트워크요. 네트워크. 예, 비트코인은 수십 수백 년 동안 인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비트코인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만든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해서는요, 아직 충분히 인증이 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본 크립토 라이트하우스에서 여기에 대해서 실체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한번 봅시다. 또 비트코인의 현실은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비트코인을 만들 때 결제 수단으로 만들었어요. 피어투피어 캐시 시스템 그래가지고 화이트 페이퍼 제목이 그겁니다.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죠. 뭐 비트코인 배당금도 주지 않아요.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고 배당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소규모로 위험 자산처럼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저장, 금처럼 안전하게 수십 년, 수백 년 이게 저장 가능한가 과연? 그 다음에 거래. 원래 비트코인의 목적처럼 이게 거래, 많은 사람들이 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금처럼 영원하게 지속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네. 무조건 이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또는 비트코인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말만으로는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장 측면에서 보면은요, 비트코인 가치의 저장소 역할은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요, 풀노드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금을 보관하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풀노드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고 하려면은 안전한 저장을 책임지는 풀노드는 계속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예. 두 번째로 거래입니다. 거래. 비트코인이 과연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피어-투-피어 캐시 시스템, 현금처럼 거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처음에 시도를 했었는데 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은 역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채굴 노드에게 달려 있습니다. 채굴 노드가 잘 동작하느냐, 채굴 노드가 아주 신뢰성 있게 빠르게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채굴 노드가 거래를 블록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피어-투-피어 현금 거래 시스템으로 볼 때는 이 채굴 노드 관점에서 얼마나 이 피어-투-피어 현금 거래 시스템을 잘 처리하는지 이 채굴 노드를 기술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 하나의 척도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채굴 노드가 블록에 기록하는 양, 장부에 기록하는 양, 그게 하루 거래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피어-투-피어 현금 거래 시스템으로 잘 작동하는가를 보려면요. 그런데 이 채굴 노드는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중앙화되고 있습니다. 중앙화. 원래 탈중앙화 시스템이 목적인데 이게 중앙화되고 있어요. 물론 이 풀노드는 탈중앙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장하는 곳은요. 그런데 거래를 실행시키는
피어투피어 현금 거래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채굴로드는 현재 중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은 블록에 기록하는데, 이 채굴하는데, 블록을 작성하는데, 블록을 생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굴로드들의 수지 타산을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풀로드와 채굴로드 관점에서 가치 저장과 피어투피어 현금 거래 시스템 차원에서 얼마나 비트코인이 잘 작동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치를 이제 분산 저장하는 역할의 책임은 풀로드입니다. 풀로드. 그래서 이 풀로드가 분산되어 있어서 가치를 저장을 분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 체계가 탈중앙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치의 분산 저장소 역할의 책임은 풀로드입니다. 풀로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 2만 개 이상이요. 미국이 가장 많고요. 유럽, 예, 네덜란드, 프랑스, 예, 독일 뭐 이런 쪽입니다. 영국. 자, 이 풀로드는 그래서 이 탈중앙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어떤 중앙화 기관이 이 2만 개 이상의 풀로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개인이 수지 타산이 맞으면은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현실적인 방법으로는요,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풀로드를 운영할 수 있고요. 원하면은 또는 로컬로도 풀로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그 컴퓨터 사양을 만족시키기만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은요. 그래서 이 풀로드는 누구의 그 허가를 받고 운용하는 게 아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2만여 개가 각각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풀로드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탈중앙화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풀로드에는 이 풀로드가 블록체인을 모두 다 동일한 복사본을 보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가 블록인데요.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블록 시간, 10분 간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10분 간격으로 들어왔던 거래들,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이 거래들을 이제 다 나열해 놨죠, 여기에. 그 거래에 가면은요, 거래는 거래 하나하나가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전에 어디서 갖고 와서 어디로 넘겨주라, 뭐 이런 뜻입니다. 아웃풋은.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기 있는 트랜잭션 중에서 또 요 아웃풋 있는데, 아웃풋인데 아직 사용되지 않는 아웃풋, 이런 거는 한번 갖고 갔으면 사용돼 버린 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아직 사용되지 않는 UTXO라는 이것만 별도로 블록체인과 별도로 이걸 관리해 나갑니다. UTXO들만요. 아직 사용되지 않는 출력, 그것만 별도로 관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요 블록체인 UTXO를 관리하는 게 이 풀로드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 동일한 이 복사본을 각각 가지고 관리해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면은 이제 뭔가 계속 컴퓨터를 켜놔야 되고요. 이 로컬로 만약에 운영한다고 보면은 계속 컴퓨터를 실행해야 되고, 메모리도 이 정도 있어야 되고요. 램도 이 정도 있어야 되고, 인터넷도 항상 속도가 빨리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다 뭐냐면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비용이 이거를 그만큼 이득이 있어야지만이 누구나 풀로드를 운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이제 풀로드 운영의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그러니까 이 경제성이 좋아지려면은 비트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할 때, 그때 이득이 생겨서 풀로드 운영을 서로 하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할 때 역시 이득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풀로드를 운영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 풀로드가 경제성이 있어야지만이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비트코인의 거래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거래. 원래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전은 비트코인을 P2P 현금 거래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화이트 페이퍼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P2P 현금 거래 시스템의 책임은 블록 작성, 장부 작성인데요. 장부 작성 역할을 담당하는 채굴로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과 지금의 채굴로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굴로드가 이와 같은 거래들을 이제 묶어서 하나의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서 계속 블록을 이어나가는데요. 비트코인 나올 때처럼 개인이 PC 같은 걸 이용하면은 채굴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경제성이 없어요. 대형 채굴자들이 경제성이 있어서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블록 생성을 하면은 경쟁적으로 이 채굴자들이 경쟁적으로 블록을 생성해서 채굴에 성공한 노드에게만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채굴 경쟁이죠, 경쟁. 그러니까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면서 채굴 경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채굴로드가 하는 경쟁을 프룹 오브 워크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문제풀이 경쟁에서 승리한 채굴로드는 풀에 모아둔 거래들을 묶어서 블록을 생성하고 그 채굴에 가장 먼저 성공한 노드는 이 생성한 블록을 다른 노드에게 전파를 해주면은 풀노드가 이걸 받아서 검증을 하고 블록체인을 확장해서 각각 관리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부 작성 역할을 담당하는 채굴로드가 얼마나 일을 잘 처리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이 P2P 거래 시스템이 이 역할을 비트코인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는데 지금 2008년도 그 역할 비트코인의 채굴로드와 현재의 채굴로드는 능력이 거의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결제를 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현금 거래 시스템으로서의 가치는 비트코인 맥시스들도 이거는 주장을 안 하고 있어요. 단지 비트코인의 가치는 안전한 가치 저장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디에 달려 있냐고 본다면은 풀로드에 달려 있습니다. 풀로드요. 노드에 달려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에 기록된 하루 거래량을 볼까요? 2025년 2월 18일 기준으로 약 42만 트랜잭션이네요. 비트코인이.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더리움을 한번 봅시다. 이더리움을 보면은요, 125만 트랜잭션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피어투피어, 원래 비트코인이 피어투피어 캐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죠. 결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화이트 페이퍼에서 주장한 겁니다. 결제 시스템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결제 시스템 측면에서만 보면은 현재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더 가치가 더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데이터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 백서에서는 이 비트코인 신봉자들을 위한 일종의 성경책으로 칭송받는 비트코인 백서입니다. 비트코인 백서. 지금도 비트코인 백서는 하나도 바꾸면 안 되고요. 그 비트코인 맥시스들은 이 백서 신봉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비트코인의 모습은 원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죠. 왜? 원래 비트코인은 P2P 현금 거래 시스템으로 의도되었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더리움이 더 피어투피어 현금 거래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비트코인 맥시스트가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거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토시의 원래 비전은 그런 거였을지 몰라도 현재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와 직접 비교하려는 것은 시도는 본질적으로 허황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저장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논리죠. 그러면 비트코인 가치 저장은 어디에서 하느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합니다. 풀로드에서 합니다. 풀로드. 풀로드는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풀로드는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풀로드가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2만 개가 이렇게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갑작스런 전쟁, 또는 트럼프와 같은 그 중앙기관이 제어하려고 그러는 거, 중앙기관이 개입하는 거, 또 해커가 뭔가 침입해서 저장을 방해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냐? 10년, 100년 지속 가능하냐? 플로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그 문제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까지 약 19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최대 한 2100개가 발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4%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약 전 세계 인구의 5% 정도만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들 이 5%가 이득을 남겨요. 또 그 5%가 이득을 남으니까 그 이득으로 풀노드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자기들이 이득을 챙겨가고 그 5%들의 세상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비트코인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관 또는 그 사람들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해 놨습니다. 예. 1등이 단연코 그 세일러가 CEO로 있는 스트래티지죠. 예.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이들이 계속 비트코인 가격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자, 풀로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풀로드, 이 저장하는 이 풀로드였죠, 풀로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풀로드. 풀로드가 경제성이 유지되느냐는 겁니다. 이 풀로드는 채굴로드와 달리 보상이 없거든요. 직접적인 그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보상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남기는 이득으로 풀로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야지만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거나 사고 팔거나 뭐 아니면 해서 이득을 남겨야지만이 풀로드를 운영하는 동기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는 한계가 있고요. 하루 거래량을 봤죠.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래소 같은 데서요. 오프체인으로 그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한 뒤에 수수료를 받는 거 또는 이 스트래티지나 이런 사람들처럼 투자해놨다가 나중에 가격 상승이 일어나가지고 이득을 얻는 거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거래소 이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있어야지만이 거래를 하겠죠. 그래야지만이 수수료도 많이 받고요. 그러니까 풀로드를 운용을 잘 하느냐, 비트코인 가치가 저장이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서 뭔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남길 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어떤 서비스에서 이득이 창출되는 게 아니고요. 가격이 올라야지만이 그 돈이 남으니까 그 돈으로
가치 저장하는 플로드를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플로드의 운영 방식인데, 비트코인 플로드 운영 방식인데, 이게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제안했던 그 플로드 운영 방식에 하나의 기술 핵심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플로드 운영은 가능해요. 서로 플로드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득이 없는데 플로드 운영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시스템을 두고 이게 10년이 갈 거다, 100년이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가치 저장을 10년이나 100년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모순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 플로드가 가치 저장이 잘 될 것이다. 10년, 10년, 100년 비트코인 가치가 저장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있거나 거래하는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간다 라는 전제 하에 그렇다는 것이죠. 가치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현재 보고서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투자해서 아직까지 그 사람들 팔지는 않고 가지고 있지만은 미실현 이익 총액이 1조 2천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비트코인 투자했더니만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나는 부자가 됐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또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또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의 평균 매수 가격이요 98,300달러고요. 스트래티지 요 회사요. 세일러 회사. 마이클 세일러 회사요. 요 회사가 지금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유한 비트코인이 지금 58만 955개인데요. 전체 매입가가 이렇게 되고 개당 평균 매입가는 7만 23달러입니다. 지금 약 한 10만 가격이에요. 지금 현재 7월 오늘 2일인가요? 지금 가격이 약 한 7만 5천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래티지 같은 투자 회사는요, 자기들이 평균적으로 7만 달러 정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하나당 이 정도, 현재 가격이 이 정도니까 하나당 약 3만 5천 달러, 5만 달러요. 3.5만 달러의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미실현 이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 계속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에서 약 10만 5천 달러에서 뭐 한 5천 달러 떨어져 가지고 10만 달러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10만 달러로. 그러면은 트윗에다가 뭐라고 그 세일러가 올리느냐 하면은, 아니 비트코인 가격이 곧 20만 달러, 뭐 한 10년 후에는 뭐 200만 달러 갈 건데 10만 달러로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너무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다. 나도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하면서
매입을 합니다. 10만 달러에. 왜? 평균적으로 자기들은 7만 달러에 구입했기 때문에 10만 달러 사요. 그러고는 이게 또 뭐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해놓고는 사고 또 이게 뭐 10만 뭐 6천 달러로 올라가면은 또 슬그머니 팔아 버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 소액 투자자들은 예, 조심해야 됩니다. 예, 또 비트코인 그 채굴로드 관점에서도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요.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중앙화. 채굴로드가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채굴이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채굴이 이 전기 소모량이 이게 이제 이더리움 장점 이야기 하려고 해놨는데 예, 비트코인 보면은 이만큼 전기를 많이 소모합니다. 거의 그 지금 뭐 유튜브 전기 소모하는 거나요? 실제 금을 캐내기 위해서 전기 소모하는 거와 거의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금 광산 그다음에 비트코인 거의 전기 비슷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비싼데요. 이게 이 채굴 비용이 비싼데 현재 보면은 그 비트코인 채굴 비용이 비트코인 하나당 얼마인가요? 하나당 이 정도 된다고 이제 채굴 비용이요. 92,000. 2월달 자료인데요. 92,000 달러 정도 됩니다. 이건 계속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전기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요. 이만큼 전기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소모랑 인건비 이게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채굴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 늘어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채굴 단가보다 이게 더 높아야지만이 가격이 더 높아야지만이 채굴자들이 운영에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굴로드 측면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요. 가격이 계속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올리지 않으면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피어투피어 캐시 시스템으로서도 작동을 못하는 거죠. 그나마 그 조금 역할을 하는 그 캐시 시스템으로서 결제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로드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같이 저장을 하는 풀로드 관점에서도 그렇고 채굴로드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피어투피어 캐시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하는 채굴로드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게 비트코인 가치가 유지되려면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가치를 어떻게든지 끌어올려야지만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고 풀로드가 운영될 수 있고 채굴로드가 운영될 수 있고 그래서 가치 저장이 되고 거래 시스템으로서 작동할 수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무슨 돌고 도는 겁니까? 거기다가 지금 정치적으로도요 트럼프 가족이 이 채굴 회사까지도 그 20% 보유하고 있다 그래요. 이런 회사요.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회사. 정치적으로도 또 이게 또 막
상황이 혼재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비트코인은. 그래서 트위터나 코인과 관련된 매거진들 잡지 다 보면은요, 계속 비트코인 가격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는 4%, 전 인구의 4%, 그 다음에 아까 100대, 100위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아니면 기관, 여기서 언론이나 소셜미디어에서 계속 범프질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려면은 풀로드와 채굴로드가 어떤 방식으로 취하든지 간에 이게 운용 메커니즘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혁신이 일어나야지만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7월 6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